이번에는 바지를, 팬츠를 봉제를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뒷판 재단물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얘가 지금 겉과 겉을 마주보고 재단을 해놨기 때문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이게 아니라는 표시를 이렇게 해놔야지. 안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디가 아니고 어디가 바뀐지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요. 지금 이제 뒷판은 지금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앞판의 경우에는 바지 앞주머니가 어떻게 달리는지를 생각해서 심지 작업을 좀 해줘야 합니다. 일단 이렇게 봉제라니. 재단이 돼 있으면 앞에 이렇게 크러치 부분, 삿 부위에 핀을 하나 꽂고요. 바지를 이렇게 펼쳐봅니다. 이렇게. 배를 펼쳐 보이면 바지가 이렇게 이제 입혀지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여자는 일반적으로 그 오른쪽이 올라가고 남자는 왼쪽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자는 이렇게, 남자는 이렇게. 그러니까 여자가 오른쪽이 올라가니까 바지가 만들어지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퍼가 달려져야 되겠죠. 오른쪽으로 이렇게. 그러면 얘는 지퍼 이빨이 이렇게 열었을 때 보이니까 이 앞에 있는 부분들을 절개해 줘야 되고, 절개하고 나서 심지 작업을 또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항상 먼저 생각해야 할 게 크러치 부분, 이 부분에 핀을 꽂고 이렇게 바지를 제낀 다음에 남자는 이쪽으로 올라가고 이렇게요. 여자는 이쪽으로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건 이제 일반적인 룰이고요. 아유, 나는 성별에 상관없이 그냥 상관없어. 어떤 쪽에 올라가든 상관없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요즘은 뭐 유니섹스 룩도 워낙 발달해 있고 트렌드이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저희는 이제 보편적으로 그걸 맞추고요. 그걸 맞추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허리단을 또 붙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있으면 어디가 올라가고 어디가 내려가는지가 이렇게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쪽이 만약에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안에가 요만큼의 낸단 부분이 들어와 있어요. 여기 훅을 달거나 뭔가 조처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부분이 3cm가 나오겠구나. 그러면 얘가 이렇게 가면 허리로 치자면 이렇게 감아 돌아줘야 되겠죠? 이렇게 감아 돌아주고 밑에 요 3cm 부분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팬트 플라이의 그 뒤쪽에 받쳐지는 부분들, 요게 이렇게 물려져야 되겠죠? 물려진다라고 생각하셔서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셔야 합니다. 요거는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리고요. 앞부분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그러면 여기서 그 원래의 중심점에서 그 시접을 1cm가 아니라 1.5 정도 남겨두시고요. 이 남겨둔 걸 가지고 잘라주십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0.5가 나가 있는 게 보여요. 왜냐하면 원래 1cm 시접이었는데 지금 1.5로 줬으니까 이렇게 좀 나옵니다. 그럼 나온 상태에서 뒤집어서 심지를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지를 이렇게 넉넉하게 붙여주시면 되죠. 식사 방향으로 심지를 붙여주십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심지가 잘 붙어있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나중에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여기에 이제 지퍼가 봉제가 되어야 하는데, 완성은 이렇게 되지만 지퍼는 살짝 이렇게 나와서 지퍼 테이프하고 봉제되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1cm가 아니라 1.5로 앞을 해서 조정해서 잘라 주었습니다. 이 부분을 하고 바지 부리를 꺾어 주도록 할게요. 앞뒤로 미리 바지 부리를 꺾어서 보내줍니다. 이렇게 앞뒤 똑같이 바지 부리를 안쪽으로 꺾어서요. 나중에 둥그렇게 된 상태에서 꺾으려면 얘가 잘 안 꺾여져요. 그래서
그렇게 꺾지 말고 이렇게 이 상태에서 꺾어주십니다. 자, 한번 잡아볼까요? 어떻게 잡느냐면 첫 번째의 그 위치가 요 위치, 여기 첫 번째 위치, 두 번째 위치, 세 번째 위치에 턱 분량이 이렇게 나가는데 얘가 이렇게 바지 중심과 중심을 잡아서 무릎이 있는 점에 너지를 맞춰서 다림질로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뒤도 마찬가지니까 이렇게 패턴을 그대로 놓고 뒤로 이렇게 돌려주면 되겠죠? 돌려줘서 다시 뒷판도 무릎 위치를 정확히 이렇게 맞추고 무릎 너지 부분을 맞추고 이렇게 해서 여기 너지 있는 부분들 맞춰서 이렇게 해주고 얘가 이제 나중에 이렇게 가줄 거잖아요. 요거는 봉제로 살짝 눌러주면 이렇게 되겠죠. 바지가 이렇게 서집니다. 그죠? 그래서 다림질 했을 때랑 안 했을 때랑 느낌이 조금 틀리죠. 다림질을 하면 조금 더 정장스러운 느낌이고 다림질이 안 되면 캐주얼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바지를 앞판은 준비해 주시고 턱을 고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림질을 하면서 준비해야 될 게 뒷주머니 심지 붙여 놓는 작업하고 또 허리 벨트에 이렇게 그 심지 붙여 놓는 작업하고 주머니에 마중천들을 꺾어 놓았습니다. 실제로 이 주머니의 마중천 부분에 심지를 붙이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옷이 조금 더 이렇게 탄탄하죠. 근데 요즘에 추세는 옷을 되게 가볍게 입기 때문에 저는 심지 작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뭐 나는 뻣뻣한 느낌을 주고 싶다 그러면 심지 작업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먼저 주머니 속 작업하고 뒷판 다트, 앞판에 턱 고정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주머니 붙이는 작업들로 순서대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핀을 두 개를 이렇게 해서 1mm로 봉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mm로 넣고 그냥 위에서 이렇게 따라서 꺾어줬기 때문에 별로 어려움이 없이 봉제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막 살아 돌아가려고 하면 못 살아 돌아가게만 이렇게 해주시고 한 판 하고 나서는 바로 그냥 연결해서 다음 판을 하셔도 되겠죠?
따로 되돌아받기를 해놔서 상관없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어디를 해줘야 되겠습니까? 여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핀 작업을 또 해서 봉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쪽 얘가 이제 요렇게 주머니가 요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래쪽 마중천이었고 이제 위에 이렇게 제 원단이 들어가야 할 부분들을 먼저 봉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를 똑같이 이렇게 해놓고 양쪽이 그러면 똑같은 걸 두 개 만드는 일은 없겠죠. 좌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꼭 펼쳐놓고 넘어가면 되겠죠? 끊어주시면서 여기는 이렇게 시접을 잘라주시면 깨끗하게 되겠죠. 여기도 잘라주셔도 되고요. 자, 그런 다음 여기는 그냥 0.7이나 8 정도로만 두 개의 천이 이렇게 같이 물리도록만 이렇게 봉제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제 겉감하고 있다가 봉제할 때 핀처럼 고정하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 정도. 사실 이 원단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잘라내셔도 됩니다. 이렇게 잘라내셔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안감 원단을 같이 써도 전혀 상관이 없고 두께감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나중에 이렇게 주머니가 만들어지면 여기가 보여지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주머니 속은 일단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조금 있다가 마무리를 해보고, 자, 앞판에 턱 부분을 고정을 해줘야지가 이제 되겠죠. 그래서 앞판에 턱 부분을 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가는 걸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 턱 팬츠라고 하고요. 즉 배에 있는 부분, 복부 있는 부분이 가장 이렇게 불룩해 보이도록 하는 방법이죠. 그런데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턱을 잡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이걸 프렌치 턱이라고 해요. 그럼 배가 조금 더 들어가 보이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쪽을 불룩하게 하니까 배 안쪽이 더 들어가 보이게 하는데 그건 뭐 여성복이나 남성복이나 턱의 방향에 따라서 프렌치 턱인지 제너럴 턱인지 결정이 되는데 저희는 이제 일반적인 턱을 하니까 이렇게 해서 0.5 정도에서만 되돌아받기를 하시고 고정을 해주십니다. 턱을 고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네, 이렇게. 그래야 허리단을 붙일 때 얘가 풀리지 않고 제대로 붙여지겠죠? 그리고 여기 턱에 이렇게 위치가 있는 부분들. 지금 패턴에서 무언가 잘못됐다면 턱이 이렇게 됐을 때 시접이 무언가 이렇게 더 삐져나오거나 처지거나 이러겠지만 지금 패턴에서 그걸 잡아 놓았기 때문에 그대로 그 방향만 유지해서 0.5로 되돌아받기를 해서 잡아 놓습니다. 되돌아받기를 안 하면 막 얘를 봉제하고 있다가 얘가 풀려버려요. 그러면 얘가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꼭 고정할 때 되돌아받기를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놔 주시면 이렇게 턱이 잡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뒷판에
뒷판 다트를 봉제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패턴에서 이렇게 그 다트 끝은 이제 넛지를 넣어서 이렇게 원단에 표시를 했으니까 알아요. 어디까지 봉제해야 되는지. 근데 어디가 끝인지는 이렇게 잘라내고 다트 끝을 잘라내서 이렇게 보면 여기가 끝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 한 판은 이렇게 어디가 끝인지를 알 수 있는데 이 뒷판은 그럼 또 똑같이 표시를 하느냐? 똑같이 표시해도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렇게 원단을 완전히 똑같이 이제 처음에 자른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놓으십니다. 그러면 원단이 지금 어긋나지 않았기 때문에 동일 위치가 딱 맞아요. 그런 다음 이제 학생들에게 실표를 떠라 그러면 실표를 잘 뜨는 학생도 있지만 대부분 실표 뜨고 나서 이걸 막 이렇게 들고 왔다 갔다 하면 다 빠져버려요.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실제 업체에서도 쓰는 방법인데 여기 끝에다가 송고 표시를 하면 이게 이제 그 봉제할 때 여기가 꿀렁 할 수 있으니까 요 끝에 다트 끝에서 3mm 정도 들어와서 송곳으로 이렇게 뚫어줍니다. 그러면 뒤에도 이렇게 표가 나죠. 그러면 뒤에 표가 나면 뒤에 표가 나는 데에서 몇 미리 3mm 뒤로 가면 아 얘가 끝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3mm에서 뭐 한 4mm 정도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아 여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표시가 된 거죠. 여기서 여기로 오면 되죠. 지금 송곳 뚫은 데에서 약간 조금 더 가서 끝이 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바지 주머니 달려야 하는 위치가 어디냐? 일단 여기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다트 봉제를 하고 나면 바지 주머니 붙는 위치가 달라지겠죠. 왜냐면 여기가 줄어들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처음에 패턴을 그 제도할 때 쓴 거였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표시해놨지만 지금 여기서 표시할 필요는 없고 양쪽에 다트를 봉제하고 나서 다시 이렇게 패턴을 놓고 바지 주머니의 시작과 끝 위치가 어디인지 다시 재표시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다트 먼저 봉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얘가 아니고 얘가 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접이 잡혀야 되겠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잡힌다라고 생각하시고 얘를 이렇게 한쪽에 뭐 이렇게 치워 놓으시고 얘는 이렇게 치워 놓고 얘가 이렇게 다트 끝과 끝이 잡히고 어디 다트 끝 반대가 있죠. 그러면 얘를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먼저 이렇게 손으로 한번 이렇게 해주시고요. 다트 끝이 여기였어요. 지금 여기. 그럼 나는 뭐 이거 어떻게 선도 잘 안 보이는데 어떻게 봉제해? 학생들의 경우에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해서 저는 그냥 그리라고 합니다. 왜? 내가 갈 길을 잘 모르겠으니 갈 길을 초크가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트 끝에서 시작을 합니다. 끝은 꼭 어떻게? 되돌아받기를 약간 여유 있게 두 땀이나 세 땀이 아니라 조금 대여섯 땀 해줘도 됩니다. 그래서 해주고 와요. 그 다음에 이 끝에 와서 되돌아받기를 하느냐. 자, 하는 원단이 너무 잘 풀리는 경우에 여기가 너무 쉽게 미어질 경우에 뭐 이렇게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가능하면 다트는 해주지 않으시고요. 얘를 이렇게 끝까지 왔죠? 쭉 빼줘요. 이렇게. 그러면 실이 보이시죠? 쭉 빼준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올리고 자동사절 하시지 마시고 얘를 이렇게 길게 한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잘라주세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길어요. 너무 바짝 잘라주시 마시고 얘를 나는 좀 잘 풀릴 것 같아. 그러면 이렇게 해서 묶어주시면 됩니다. 안 묶어주셔도 돼요. 사실은 안 묶어주셔도 되는데 나는 묶어줘야지 믿음직해. 그런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잘라주세요. 그래야 여기가 깔끔합니다. 실이 너무 두꺼운 경우는 묶어줘도 이 묶어준 게 이렇게 도독해져서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런 경우는 그냥 쭉 가셔도 되는데 나는 못 믿겠다. 그러면 살짝 이렇게 묶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다트 해볼게요. 똑같이 얘도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눌러주고 여기가 끝이죠. 그러면 끝만 이렇게 놓고 이렇게 됐으면 얘를 이렇게 하시고요. 되돌아받기
여기 여유 있게 하시고 얘랑을 맞춰주세요. 일직선상으로. 그리고 그냥 가세요. 가서 쭉 밀어주세요. 이렇게. 됐죠? 밀어주고 나서 끊고 여유 있게 끊으세요. 끊고 얘를 한번 묶어주시거나 그냥 내비두셔도 되는데 저는 묶어줄게요. 여기 이 원단이 약간 톡톡해서 묶어줘도 별 표가 안 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봉제가 내가 원하는 데까지 딱 봉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판을 마저 할게요. 자, 여기 양쪽 다 다트 봉제해서 잘 묶어줬어요. 시접을 이제 보내야 되는데 다트 시접을 보내야 되는데 다트 시접은 중심으로 보냅니다. 중심으로 보내는 이유가 있을 텐데 왜 그럴 것 같아요? 그거는 다름 아니라 인체는 어디가 제일 불룩해요? 중앙 부분이 불룩하잖아요. 그래서 중앙 부분이 불룩하기 때문에 이쪽 부분으로 이렇게 넘겨주는 겁니다. 앞도 중앙으로 보내주고 뒤도 중앙으로 보내줘요. 가끔 디자인상 나는 싫어라고 난 바꿔줄 거야. 바꿔주셔도 됩니다. 그거는 제가 전제를 뭐라고 그랬어요? 디자인상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디자이너가 자기의 디자인의 의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나는 그 다트 선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다트에 있는 이 시접을 바깥으로 빼서 디자인적인 어떤 느낌으로 쓸 거야.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 보내는 방향을 난 이쪽으로 보낼 거야 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철저하게 디자이너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 우리가 이제 노멀을 배울 때는 다트의 시접은 중심적으로 엉덩이 꼬리 빼어 있는 쪽, 그 다음에 앞이면 앞에 있는 배 부위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되면 몸통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을 때 더 둥글둥글한 느낌을 주는데 이런 입체감을 줄 때 이런 시접 부분이 작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됐으면 이제 주머니 위치를 표시를 해야 돼요. 그러면 다시 이렇게 잡아서 주머니를 한쪽에 표시를 한 다음 그것을 양쪽 다 카피를 하면 되겠죠? 패턴을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밑에 부분은 지금 표가 나잖아요. 그러면 원래 주머니 있었던 요거를 이렇게 가지고 밑에 부분 표시가 나니까 얘를 따라서 이렇게 그려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려주고 송곳으로 표시를 해서 양쪽의 밸런스를 똑같이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쪽에 표시되어 있는 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얘 이렇게 밖을 외곽을 표시했죠. 그리고 나서 얘를 3mm 들어와서 송곳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 왜냐면 이제 주머니 붙여지는 데는 어디서 표시가 돼야 돼요? 겉에서 표시가 돼야 겉붙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얘를 이렇게 뒤집어 보면 지금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그러면 자를 가지고 이렇게 여기죠. 자를 가지고 이렇게 표시하고 3mm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그걸 잊지 마시고요. 얘도 자를 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하시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두 판을 표시를 했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이제 다시 돌릴 수 있죠. 자 이렇게 돌립니다. 그러면 겉판에 지금 이제 다트가 박혀 있고 겉판에 주머니가 붙여져야 할 위치를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잡으면 양쪽에 3mm 정도 약간 위로 올라가서 지금 그러니까 위 아래에서 양쪽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주머니 겉붙임이 붙여지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겉붙임 붙여야 할 위치를 잡아서 얘를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일반적으로 겉붙임 주머니의 위치는 안쪽으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특히나 여자 주머니는 쓰임이 없으니까 뭐 디자인처럼 열로 가서 붙든 상관은 없어요. 거의 안 쓰기 때문에. 그런데 남자 주머니 같은 경우에는 주머니에 뭐 지갑도 넣고 여러 가지 실질적인 쓰임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기준이 여기가 아니라 이 옆선에서부터 약 한 3cm나 4cm 떨어져서 해요. 왜냐하면 얘가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몰려가면
앉았다 일어났다 쓸 때 너무 우스꽝스럽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이드 쪽으로 살짝 빼거든요. 근데 이제 여자는 대부분 뒷주머니가 활용도가 실제 기능적인 활용도는 조금 낮은 편이죠. 그래서 그거를 좀 고려하시면 되고요. 자, 뒤에 이쪽 반대편도 기준 라인이 있으니까 이 라인을 가지고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덧붙임 주머니를 붙일 일거리 이제 만들어서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악기는 우리가 기존에 연습을 해보았지만 여하튼 다트 넣은 상태에서 다림질이 온전하게 다 해서 뒷판을 판판히 펴고 표시를 했었잖아요. 그 위치에 이제 봉제를 할 건데요. 여기서 되돌아가기 두세 땀 하고 삼각형 모양으로 와서 이렇게 1mm로 봉제해서 여기서 끝나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머니 봉제할 때는 약간 천천히 하셔도 된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천천히 하시고요. 여기 기존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끝부분은 이렇게 사선으로 좀 꺾어 놓으면 훨씬 더 편하니까 사선으로 꺾어 놓으시고 세 땀 갔습니다. 세 땀 딱 가서 스톱 해주시고 끝에 와서 한 땀을 더 가면 좀 넘칠 것 같고 뭐 그러면 이렇게 적당한 곳에서 타협을 좀 해주시고요. 한 땀, 두 땀, 여기는 세 땀 정도 이렇게 엣지 부분까지 오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시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봉제가 쭉 되면 되겠죠? 그러면 기본 밑에 여기까지는 내두시고 땀, 세 땀 정도 가면서 이렇게 기존에 배운 거 기억하시듯이 이렇게 돌려가면서 살살 봉제 하시면 되죠.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끝에 부분을 약간 꺾어주시고 한 땀 정도는 더 가주신 다음 꺾어주면 되겠네요. 둘, 아까 세 땀 갔으니까요. 세 땀 보시고 꺾어서 요 끝에서 되돌아박기 하고 끝내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끝내셨습니다. 주머니가 이렇게 잘 붙겠죠? 주머니가 잘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주머니도 똑같은 방식으로 봉제하시면 됩니다.